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복당 사실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게 된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요,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종 기자, 지금 한국당 비대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네, 서로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요. 그리고 손도 감싸 안고 굉장히 서로 격려하는 듯한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은 한 1년 10개월 전에 바른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복당 상황이 되겠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치권 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또 세를 규합해야 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유명세가 좀 있는 거물 정치인을 데려온다. 이런 이권이 맞아떨어지면서 그에 함께 되게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한 불편한 시선도 여전히 당내에는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중도 사퇴, 그리고 탄핵 정국 당시에 당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과거 때문이죠. 일어나서 큰 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을 걸고 투표를 행하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치 실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깊이 머리 숙여서 반성의 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또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 마음까지를 담아서 사죄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재명 차장, 그야말로 90도 인사를 하면서 반성 많이 했다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 사과를 했지만 오 전 시장의 복당을 두고 당 내에서도 지금 찬반 양론이 계속 불거질 분위기가 보이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유력한 당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속에서 이제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 굉장히 비판이나 반대를 많이 하겠죠. 특히나 이제 오 전 시장에겐 2011년 지금도 사과를 했지만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이후에 시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벌써 7년 전 얘기지만 벌써 아직까지 이제 멍해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시 이제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물러나면서 바로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등장을 하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에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여권이 그러니까 지금은 야권이지만 무너지는 첫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을 보는 시각들이 당내에서 곱지 않고 사실 그때 굉장히 이제 모든 당에서는 시장직 물러나지 말라고 반대를 했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독단의 정치를 했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극복하는 게 쉽지만 않고 또 그걸 극복하는 게 숙제겠죠. 이제. 네. 또 한쪽에서는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 복당 시점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어떤 형태의 참여가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마음가짐은 광진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하는 곳이라면 광진구가 그렇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기가 수월치 않은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라고 해도 그곳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본인은 정작 그 전당대회 출마설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의견을 밝혔어요.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 그게 전당대회 관련해서 미리 자락을 깔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나는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당이 원하는 그런 거라면 험지든 어디든 어쨌든 당이 원하는 데 가서 내 한 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의 마음을 일단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뭐 입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능성이 제일 크게 언급되는 출마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본인도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진을 언급을 했거든. 광진이라는 지역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추미애 대표가 거기서만 5선을 했지 않습니까? 5선 할 동안 한 번도 이 자유한국당 계열 쪽에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뭐 대표적인 험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겠다. 그보다 더한 험지라도 어쨌든 가겠다. 지금 뭐 오세훈 전 시장으로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사실 이전에도
한국당 끊임없이 오전 시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말을 아끼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복당을 결정한 이유, 시점을 계속 봐왔던 걸까요? 지금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전당대회 끝나면 차 떠나잖아요. 네. 그렇죠. 전당대회 끝나면 다음 총선이에요. 네. 서울 재보선 아니면.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본인에게는. 결국 본인에게 대권일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까지 했던 사람, 2번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도 복귀해서 그 본인 시나리오를 하면 당권 잡고, 이번 당권 잡으면 다음 총선 공천권 가집니다. 네. 그 다음 총선 공천권 가지고 공천 잘해서 총선 승리하면, 네. 그러면 이제 임기 후에 당대표 2년하고 물러나도 그 다음 대선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전당대회 시기에 놓치면, 그러면 당권 못 잡으면 다음 이제 총선 때 그냥 똑같은 일개 그냥 예비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놓치면 차 떠나는 거죠. 지금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 전 시장에게는 자유한국당 들어와서 승부를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당권을 잡아야만 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위기에 처한 한국당과 이 보수 세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름 방안이 있을 텐데 목소리를 들어보실까요? 시간이 갈수록 현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대해서 우려하고 견제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충정을 생각을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분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박이다, 비박이다, 잔류파다, 복당파다 하는 이런 갈래를 만들어서 고비마다 스스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을 자초하는 일은 이제 스스로 자제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차장, 예. 오세훈 전 시장이 보수 단일 대오에 태극기 부대의 충정을 생각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어요. 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바른정당에 합류했을 때는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거였죠. 그런데 네. 지금은 다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태극기 부대의 충정을 한국당이 같이 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당권 도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당권 도전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가 한 70% 되는데 아마 그걸 더 올리려고 지금 비대위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결집된 당원 결국은 태극기 부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런 부대에게 이제 러브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결국은 지금 본인이 다시 복당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쨌든 박근혜 대선 대통령 탄핵 문제 그리고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같이 안고 갈 마음이 있다 이런 사인을 보낸 게 아닌가 네. 보입니다. 한편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 복귀 이후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도요, 한국당 행이 이루어질지 그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준 기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요, 바른미래당 의원의 일부가 복당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죠. 네, 보통 이게 이후에 전당대회와 그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식적인 그 비대위원과 중지의원 연석기구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좀 내비쳤습니다.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복당을 해오려고 하고 있고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일단은 미뤘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이 땅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되게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입당을 받겠다 이런 의사로 네.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의원님이 복당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거든요. 저는 못 들어봤고 제가 알기로는 뭐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좀 대화를 해보자고 그러는 중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들리던데 뭐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당 복당설에 대해서 이학재 의원에 대한 얘기는 내가 직접 그거는 들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학재 의원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자유한국당 사실 복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아마 그 지역구에 그런 그렇죠. 민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뉴스톱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이미 뭐 바른미래당의 5명 의원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막 명단이 좀 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공연한 한국당 다시 복당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런 건 공공연한 사실인데 중요한 건 김명희 위원장이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도 보수 단일 대우를 만드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고 싶은 게 한국당의 입장이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 계기를 앞두고 결국 바른미래당의 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진정한 보수다, 보수 본류다 이런 것들을 네. 가져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점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그걸 공개했고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화면에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이화여대 강의도 하고 그 이튿날 또 연대 강의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치 몸풀기에 지금 나선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한동안 뭐 유승민 의원이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그랬죠. 어제는 이화여대, 오늘은 연세대 강연을 했죠. 그리고 이제 12월 7일 날에는 또 서울대에서 강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가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활발한 어떤 대중 정치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이 흐름과 함께 약간 주목이 되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을 보내서 빨리 입당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뭐 좋은 대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답을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이런 어떤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해서 보여왔던 태도. 예를 들면 저런 제안이 왔지만 지금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좋은 대화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애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유승민 의원 태도와는 조금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현재 강연 정치 흐름과 그 두 가지 흐름이 네. 맞물려서 어떤 좀 조만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이제 좀 나온 거죠. 그거 지켜봤죠. 이제 미래가 없는데요. 다른 미래가 없어요. 저는 홍준표 대표 견제용이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들어오겠다, 복귀하겠다 이랬는데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까지는 도로 새누리당인데 옆에서 관전자 입장에서 나 아직 답 안 하고 있어요. 고로 들어오지 마세요. 좀 합리적인 흐름들이라고 생각되는 본인이. 자,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두고 긍정적인 신호다 아니면 견제용이다 뭐 많이 계속 분분하네요. 저는 일단 정두원 전 의원의 관측에 조금 더 무게를 싣습니다. 예,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를 굳이 저렇게 견제할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유승민 의원의 저 화법 이야기는 지난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어떤 기류가 엿보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역구의 어떤 여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또 심적 압박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보수의 단일대우 형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심각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